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황우여 다시 돌아온 황우여 돌고 돌아 황우여 언제적 황우여. 언제적 황우여 나옵니다. 왜냐면 73년생 한동훈이 나온다고 하는 이 당대표 나온다는 그 당에 76세 황우여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아무도 안 맡겠다.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대표가 지명이 됐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번 총선 이후에 좀 힘들어진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조금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개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기? 찾다 보니 네. 이쪽 저쪽도 아닌 그냥 한 분을 모시고자 2012년도에 이분이 새누리당 대표를 하셨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12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표를 했던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거든요. 12년 만에 당대표를 맡았다. 5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딴 한참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다시 불러냈다. 무색무취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어당팔이라고요.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팔단이다. 좋은 말이죠. 오당팔. 예,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모신 것은 네. 결국 2달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쪽에서는 친윤으로도 갈 수 없고 반윤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어중간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그 뒤에 교통정리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정도의 포석이 깔려 있고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깝게 정치를 하고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계속 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책임도 모면하고 그리고 현재 원내대표로서 뭔가 비대위원장도 임명해야 하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나으냐 생각하니까 황우여 전 대표가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요 타임만 좀 넘기면 좋겠다. 이래서 임명된 거라고. 좋게 얘기하면 대가 없이 뭐 조용히 뭐 이렇게 떠나는 게 제일 공직생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어당팔이라는 별명과 함께 또 문어라는 별명도 있는데. 문어요? 네. 왜요? 누가 좀만 뜨면 여기가 무조건 번쩍번쩍. 이 발 갖다 대가지고 네. 굉장히 정치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근혜 때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 쪽도 그냥 좀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다고 시켰다가 박근혜 정권 당대표 할 때 그 김무성 막 유승민에 발대가지고 그냥 나중에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그 윤석열 쪽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2달 동안 나갈 사람이 아니고 온갖 레이더를 돌리면서 발을 갖다 대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 이분 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 근데 2달 동안 뭘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 아닙니까? 네. 룰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100% 유지해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 대세 잘 보다가 그냥 룰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 룰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 왔어요. 네. 이 국민의힘이. 근데 현재는 어쨌든 당원 투표 100%잖아요. 이거를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됐던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관측인데 여기에 황우여 이 분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장난 비슷하게 칠 수 있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원하고 있는데요? 뭐 어떨지 잔머리 쓸 텐데 한 2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 윤석열 이미 끝났다고 판단되면은 이분은 어느 쪽으로 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다고 하면 당원 100%를 그대로 가져가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사람 임명하고 싶겠죠.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관리자로서는 지금 황우여 전 대표가 제일 좋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박근혜 때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돼서 네. 박근혜 정권 이후에 첫 전당대회 때 김무성하고 서청원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당대표인 황우여가 서청원을 좀 도와서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근데 김무성 도와가지고 김무성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타임하고 지금하고 이 타임라인에 겹쳐가지고 돌아가는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묘하게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전에 뭐
뭐 문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탠스나 방향을 자기가 딱 설정하거나 잡으면 오히려 이 당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바로 사람 그 등등의 부분이죠. 논란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 지난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이 반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분명히 영수회담 가지고 내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같이 손잡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가 종대행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해보세요.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굉장히 뭐 섭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점점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자기 대권 주자나 당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들의 혁신성 그리고 대중성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전에 자신에게 반발할 사람을 다 솎아내 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 두 번째, 총선에서 140석을 얻은 게 아니라 네. 108석을 얻었으니까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하잖아요. 영남 쪽으로 딱 편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수정당에서 무슨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합니까? 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바니까 결국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비서실장은 정지석 실장이다. 그리고 당대표 누구냐? 아 이거 이렇게 가면 민심에 반합니다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니까 딱 중립적 성향의 이제 뭐 어르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어쨌든 76세의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완충 시기를 가지겠죠. 그 뒤에는 다시 어떤 사람을 내세울지 딱 만들어지면 그걸대로 밀어붙여서 아마도 당원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수도권이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음에 민주당 계속하면 뭐 관계 있습니까? 108석으로 다 됐는데 정권만 잡으면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대로 지금 뭐 51대 46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차이도 별로 없네요. 3%만 가져오면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108석이 아니고 120석 필요 없다. 말 잘 듣는 108석이면 충분히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대통령 뜻대로 장악을 하고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전제로 범야권 연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김종대 의원님, 지금 전 평론가의 말씀이 또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아니, 개연성으로는 충분히 인식이 네.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야 관계에서의 약간의 수세 모드를 관리할 만한 비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황우려 이 양반이 인간성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한동훈 같은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양반이 저 2012년엔 또 이기는 선거를 진 줄 알고 있다 뻘짓했던 분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좀 엉뚱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첨예한 대치를 선호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뭐 민주당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까지가 문제인데 이 무색무취한 인물이 결국은 저 비대위원회로 해서 일단은 당을 정에 조금 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 같은 그런 존재. 네. 네, 그렇게 가고 결국은 이제 용산의 직할 통치 구조가 되면 전당대회 준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수비의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냥 무난한 사람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특징을 저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조금 문제만 안 일으키도록 그냥 네. 조용히 조금 관리만 해주도록 2달간만 이런 허허, 거다. 믿고 다닐 사람. 네. 네? 어쨌든 이런 거. 네, 이번에 인천에 기반을 둔 정치 원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이 민심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영남당, 도로 영남당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그걸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정도죠. 뭐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제 큰 숙제를 주는 거죠. 협치도 안 되고 뭐 정치가 복원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야당이 움직일래? 국민들은 어떻게 할래? 야당이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다른 그러면 군소정당들은 어떻게 할래? 저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대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올 건지도
주목해 봐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로 정치 상황이 매우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 대표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렇게 심판하면 대충 되겠지 하고 다 일상에 복귀했는데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야, 그러니까 내가 근데 진짜 이거 어처구니가 안 되는 없어. 거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야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에서 책임도 누군가 져야 되고 또 끌어내야 되거든요. 또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장애투쟁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탄핵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이 사실은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 본 사람이라 저는 저항이 엄청나게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어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자 3년 동안 그냥 우선은 가자? 이건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